네, 잔멸거진 2부 순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드린 대로 직무직위 백전백승으로 꾸며보도록 하겠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멘토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CDC 취업 컨설팅의 박서윤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자기소개서 쓰시느라 무척 바쁘시죠? 지금 이거 보시고 계신 분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롯데도 마감이고 내일 SK도 마감인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직무를 먼저 아셔야 이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한테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서윤 대표님 함께 하시도록 하겠고요. 또 이어서 역시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책임 컨설턴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정말 많이 힘든데요. 지금 한창 이제 채용 시즌 중이고 자소서 많이 쓴다고 힘든데 기업들이 너무 이렇게 몰아주다 보니까 친구들 전혀 못 쉬어요. 저도 같이 못 쉬고 있는데 곧 추석인데 추석을 못 쉬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기업들이 학생들한테 배려를 요청하지 말고 기업도 학생들을 조금만 배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하는 CDC의 정주원입니다. 네, 네. 역시나 참 친근한 우리 동네 형의 이미지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해주고 계십니다. 자, 박서윤 대표님, 오늘 어떤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까요? 네, 이 직무는 요즘에 좀 전문성이 좀 요구된 구매 직무입니다. 구매요? 네. 구매 직무는 이 제조업이나 유통업에서 제품의 그 원재료, 그 부품을 사는 직무인데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매라고 해서 단순히 이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매를 하기 위해 사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회사에서는 그 SCM의 효율화를 시키기 위한 그 업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원재료를 해외 의존하는 경향도 또 강해요. 그래서 외주 구매가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뒤에는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구매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구매라고 하면 진짜 그야말로 물건을 구매한다, 산다 정도로만 개념을 갖고 계신 네. 분들 많은데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 주시죠. 어떻게 나뉠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그 판매 구매. 그리고 구매 기획으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처 발굴 그리고 세 번째는 구매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 판매 구매 기획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기획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그 사업의 전략에 있어서 처음에 수립되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그러니까 집계를 통해서 중장기, 그러니까는 단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중장기에 그런 구매 전략과 수립을 조정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컨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업체. 잠재 벤더 기업에 대한 체크 포인트가 설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수 협력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아무나 협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수 협력을 선정을 해서 육성하는 거, 그리고 KPI 달성을 위해서 단기, 중장기, 그래서 구매 전략을 작성하는 직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래처 발굴인데요. 말 그대로 거래처를 찾아내서 탐색을 해서 제대로 우리가 그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협력 업체인지 판단을 하는 게 중점인데요. 분기, 반기, 그리고 혹은 연간별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적인 협상하고 납기 조율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새로운 모델의 그런 라인업에 맞춰 그 각 협력 업체 배정하고 신규를 발굴하는 것이 포인트이고, 그리고 협력업체 간의 그런 프로젝트를 그 조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절감을 추진을 해요. 그러니까 말 네. 그대로 그냥 계약을 해서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발굴을 한 다음에 원가 저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각 부품별의 절감을 할 수 있는 목표를 이제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납기, 품질, 대금 지급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협력업체 관련 이슈 사항을 또 정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구매 지원이에요. 네. 이제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필드에서 하기보다는 이제 구매 쪽에서 좀 더 이제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생산 일정이 있어요. 그 생산 일정에 대해서 그 관리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정에 대해서 그 틀어지거나 스케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손실이 또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꼼꼼한 성향이라든가 디테일 성향이 굉장히 필요한 직무고요. 그리고 재고가 쌓이면 아무리 판매가 돼도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 이윤이 남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고에 대한 그런 관리 또한 하고 있고 재고 금액에 대한 이런 감축을 통해서 그 납기 준수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세 가지 세부 직무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이 세 가지가 잘 돌아가야지만이 좀 제대로 구매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업 내의 수많은 직무 중에서 구매 직무만의 특징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뭐 방금 전에 박서연 대표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네. 구매라고 생각하면은 뭐 제품을 사는 것만 이렇게 많이 생각하십니다. 근데 물론 그 기업에서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적절한 원자재를 기일에 맞게 원가 절감을 하면서 사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네. 그게 포인트지만 하지만 구매팀은 물품 관리 외에도 영업 마케팅 팀에서 원하는 컨셉에 맞추는 기술을 보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 그리고 가격 관리, 클레임 처리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협력사끼리 단가를 조정하고 거래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죠. 협력사 업체에는 우리 회사를 대변해서 우리 회사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반대로 기업에게는 우리 회사에는 협력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중간자 입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그 구매 업무 같은 경우는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부족이라든지 뭐 생각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대범함과 순발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게 좀 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흔히들 이제 영업 직무와 많이들 좀 혼돈하시는, 착각하시는 네. 분들 많이 있고, 실제로도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직무 전환이 잘 되기도 하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두 직무 간에 구매하다가 영업하시는 분, 영업하다가 구매하시는 분들의 네.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취업 전략을 짜실 때 나는 무조건 구매를 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파이가 넓은 영업 쪽으로 가셨다가 구매로 가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영업을 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업 사람들의 전략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구매 입장에서 구매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영업 사람들 전략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비싸게 팔려고 한다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구매하시던 분이 영업 파트로 넘어가시게 되면 또 반대 입장을 좀 알기 때문에 좀 서로 상호 간에 좀 이동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쪽은 비싸게 팔려고 하고 한쪽은 싸게 팔려고 하는 같은 물려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둘은 약간 형제 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서로 하는 일들을 비교해보자면 진짜 그야말로 찹쌀떡 같은 궁합이 네.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구매 직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필요한, 갖춰야 될 역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제가 앞에 붙이자면 그 구매 단가를 낮춰서 그 거래선 다양하기 위해서 외자 구매를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자 구매라는 거는 그 단순한 생각하면 해외 영업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유사해요. 네. 그래서 해외 영업 사원들이 그런 그 새로운 판로를 이렇게 개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척을 해서 외자 구매 담당 그 자들을 거래선을 다원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 구매 직무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일단은 낮춰야 돼요. 원가 절감. 그래서 그러한 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해외 영업하고는 비슷하지만 단가를 낮추고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강점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통관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해요. 통관 절차. 무역에 대한 좀 긴밀한 그런 관련이 있는데요. 무역의 통관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필요한데, 정리를 요약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해외라고 떠올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어? 네, 예. 그 구매에 있으면 우대사항에 항상 이 언어적인 역량이 붙여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단가도 잘 맞추고 엑셀도 잘하고 이렇게 생각만 하시는데 언어적인 역량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직무예요. 제일 처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일 중요하겠네요, 사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 네. 요즘에는 기업들이 그 사업에 진출하는 부분이 중국이나 그리고 스페인 쪽에 중남미를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나 그리고 그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친구들을 굉장히 요즘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당연히 기본이에요. 그리고 원활한 구매 업무를 위해서 이 원가 절감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경영학적인 그런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회계적인 지식도 조금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엑셀을 잘한다고 해서 저 엑셀을 잘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수치를 이해를 하면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숫자를 사업화를 바라볼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직성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협상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으로 나 이쪽이랑 같이 그 협상할 거야. 여기 마음에 들어. 나한테 선물 줬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협력 그 업체들이 있으면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우리 회사와 함께 그런 파트너십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윤리의식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이렇게 협력업체와 같이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떠오르세요? 좀 좀 모나지
않게 잘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협력 업체도 같이 윈윈하면서 그렇게 잘 유연한 관계를 할 수 있는 협업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그 엑셀 수치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논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수치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구매 직무를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을 지금 정리를 해주셨고 실제로 이제 구매 직무로 입사를 하고 나서 어떤 일과를 보내는지를 여러분께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들의 일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신입사원들 항상 바쁘는데요. 일단 구매 같은 경우는 전날과 당일 오전에 새롭게 도착한 이메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파트너사 및 고객사 프로젝트 매니저 분들의 메일을 회신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구매 요청 건을 파악하고 전날 업무에서 혹시 놓친 건은 없는지, 지나친 부분은 없는지 메일 및 구매 요청 진행 중의 목록을 살펴보면서 업무 리스트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구매팀의 경우에는 파트너사뿐만 아니라 영업팀, PM, 고객사 등 다양한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요. 네. 이에 따른 시시각각 다양하면서도 긴급한 업무 지원을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파트너사와 미팅 자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파트너사와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단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2, 3년 차까지는 그 자신이 맡은 분야의 특성과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생산 공정 및 생산 특성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구매 전문가로서 기본 능력을 이렇게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사의 생산 공정별 특징에 대해서도 많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어떻게 전문가로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려고 하고요. 생산 흐름을 좀 정확하게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직관력, 그다음에 자주 발주 시기와 수량에 대해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기르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입사원들의 일과와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해주셨고 책임자들의 일과도 한번 살펴보죠. 네, 아무래도 책임자는 이 막중한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스케줄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 스케줄 관리라는 게 그 제품이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근데 스케줄을 보고 이 라이프 타임을 계산을 해서 이 재고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사실 재고가 없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라이프 타임을 보고 그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재고 파악을 해서 발주를 계획하는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항상 그 구매는 생산팀하고 관련이 밀접해요. 그래서 이 생산팀에 구매 요청이 이제 받으면은 그 재고량을 고려해서 얼마만큼 적정한지 그리고 언제 발주하고 그리고 그 단가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더 단가 결정에 대한 그런 발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이제 보고 우리가 더 새로운 거를 들어와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 계획을 그냥 우리 필요하니까 얼마 어떻게 갖다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게 가격 협상을 제대로 한 다음에 좋은 물품을 갖고 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원가 절감을 하고 더 좋은 물품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견적서 부분을 또 이제 꼼꼼히 그 검토를 하고 내부 보고를 하고 제품을 또 발주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죠. 통관. 이 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물품을 우리가 셀렉을 하더라도 이 통관을 되지 않으면 또 이제 길이 느려지고 우리가 또 그 차질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관까지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도 인지하시고 책임급 이분들은 이런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구나. 아니 높으신 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핸들링만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네요. 그 점을 유념하시고 이런 막중한 업무도 절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포인트는 입사포부의 10년 후의 모습을 담아내시면 정말 도움이 되겠죠? 중요한 네.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구매 직무의 발전 가능성. 사실 발전이라는 말이 좀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나도 필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취업 준비생들이 희망하는 직무이겠죠. 네. 네. 사실 어느 직무건 발전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쵸. 그런데 이 구매라는 것이요. 제가 저희 회사에 헤드헌팅 사업부가 있는데 네. 구매 직무에 정말 기업들이 원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수요가. 그만큼 원가 절감을 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네. 그러니까 추진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 절감을 해서 제대로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매 직무는 제가 아까 그 언어적인 능력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갖춰야 될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되는 직무로서
취업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정주원 컨설턴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구매부서의 특성상 구매부서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대응을 위해 그 최적의 서플라이 SCM을 이렇게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 부서와 지속적인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네. 이런 과정 속에서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의사결정에 수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각 아이템의 특성, 그다음에 생산 공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구매를 하고 있는 것만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전반적으로 경영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구매가 아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매 직무의 앞으로의 또 발전 가능성을 두 분이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끝으로 구매 직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로 적성 찾기 꿀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각각 한 가지씩 키 포인트로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매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땡땡땡이다. 박소윤 대표님 뭘까요? 네, 바로 윤리의식입니다. 윤리의식, 윤리의식이 중요하다. 네. 앞서서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유독 이 구매 직무에서 많이 필요한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면접에서도요, 비슷한 사례를 그 네. 면접관이 물어본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그 당신이 협력업체를 만나는데 고생하십니다 하고 그 커피를 작은 캔 커피를 줬다. 네. 그럼 너 이거 먹을 거냐? 받아야 되냐 말아야 네, 되냐?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이거. 근데 친구들은 이거 캔커피 정도면은 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좋다. 감사하다고 먹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 협력업체잖아요. 받으면 안 돼요? 네. 아, 커피도. 네. 어. 왜냐면요, 우리가 그 기업에서 컨택하고 있는 협력업체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한 곳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이 감정이입이 되면은 솔직히 이 회사 여기 우리랑 좀 나한테 좀 그랬지 하면서 그런 게 조금 미심쩍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그렇게 우러난다면 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한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내에서도 CEO들이 좀 이렇게 구매 직무 친구들을 이게 엄히 못 다뤄요. 왜냐하면 이 검은 돈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사실 그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 구매 직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워가 세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와, 그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뭐 자소서나 면접에서 강조를 하면은 더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군요. 네, 근데 친구들은 작은 거겠지하고 그냥 전 감사히 하고 그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물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협력업체 관계에 있어서도 윤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의 그러한 질문이었거든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포인트를 잘 짚으셔서 면접에서 유연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주원 컨설턴트도 꿀팁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구매 직무를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네. 뭘까요? 치열한 원가 마인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열한 원가 네. 마인드. 예. 네. 손해 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소비자층이 요즘에는 많이 깐깐해지시고 많은 상품들을 비교하시다 보니까요. 상품 단가를 이렇게 판매가를 높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네. 경우에는 이제 수익 구조를 개선을 위해서는 원가 절감이 정말 필요한데요. 제조업체에서의 원가 절감은 정말 큰 부분이고 큰 과제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구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거래하는 공급자를 이렇게 줄여가지고요. 한계에서 구매 단가를 이렇게 많이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물량 집중에 따른 원가 단가를 이렇게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네. 공급사의 생산 효율을 늘리는 것이죠. 예, 그렇게 말고 하는데 그냥 이걸 생산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품의 표준화나 단순화, 공룡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말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싸고 좋은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술 경쟁력, 원가 경쟁력, 품질 경쟁력, 그다음에 납기 경쟁력까지 다각화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냥 감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치열한 원가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치열한 원가 마인드 중요한 꿀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이 전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구매 직무 희망하시는 분들 반드시 성공 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